안녕하세요. 감명재입니다. 이제 신금할 차례죠. 신금. 이제 봄,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초입이죠. 그래서 신유술. 계절적으로는 이제 신유술이 이제 가을이 되겠는데, 오행적으로는 이제 금의 기운이 펼쳐지는 시기죠. 그래서 첫 가을의 초입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추라고도 하죠. 맹추. 이제 초가을이란 얘기죠. 초가을. 그래서 이 신금은 이 고소에 보면 이 신은 신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야. 이 신자는 한자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귀신 신자거든요. 귀신 신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물론 이게 귀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펼쳐짐, 사물이 온 삼라만상에 이 대자연에 드러남,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이 신자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이 난다, 뭐 신나서 이렇게 발산해지기입니다. 발산해지기. 근데 이제 발산지기 하면은 오행에서 목, 화 이렇게 그 양의 기운인 목기, 화기가 이렇게 확 펼쳐지는 것을 발산지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신은 이제 이 금기니까 음기인데, 음기는 수렴하고 응축되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발산하는 기운이냐? 그게 음기가 발산한다는 거예요. 음기가 이제 그 목과 화기인 양기가 발산하는 게 아니고, 이 신월 가을이 되면, 초가을이 되면 음기가 이제 대자연에 발산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 정기신 작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정기신 작용. 보통 이 정기신이라고 그러죠. 한의학에서도 쓰이고 또 뭐 주역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이 정자는 이게 정밀하다. 우리가 보통 정밀하다 할 때 그 정자예요. 또는 응축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응축되다. 그러니까는 좀 이런 말이 무하지만 우리가 이 정자라고 그러죠. 정자. 이 남성 또는 자연에서 그 수컷들이 그 온몸에 기가 응축되었다. 그 수컷의 기운이 한 곳으로 응축되고 정밀하게 모였다. 그게 이 정자죠. 정자. 응? 그래서 이거는, 이 정자는 응축되다, 모이다 이런 뜻이고, 이 신은 말 그대로 이제 펼쳐짐, 발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신이 드러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응축되고 발산하고를 그 가운데서 이 기가, 이 기의 매개작용을 통해서 이 기가 응축하게 하고 또는 발산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 어떻게 보면 이 대자연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음이고 이게 양인 거죠. 확 발산하고 여기는 수렴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가운데 이 기자가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이 기자가. 이 기자가 생략이 되고 그냥 정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럼 이 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인드, 이 얘기입니다.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죠. 이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그럴 때 이 정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 생각의 들고 남이, 네 생각의 발산됨과 응축됨,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 소리예요, 정신. 이 정신이란 말이. 그래서 이 신은 꼭 이 귀신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드러남이고 펼쳐짐이고 보여짐이고 발산함이고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신나다. 내 몸속에 기운이 확 발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난다 그래요. 그리고 신난다 할 때 이 한자로는 없어요. 신나다 라고 국어 사전에 찾으면 그냥 신나다 그러고 나오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업돼서 그렇게만 나오지 이 귀신 신자를 쓰지는 않지만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이 정기신 작용이다. 정기신 작용. 생각에 들고남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은 이게 귀신 신자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도 서양인들이 이 갓이라고 그러죠. 갓. 이 여호와가 됐든 야훼가 됐든 그 신을 유일신인 갓을 이제 서양에서 중국으로 들어오죠. 맨 처음.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어떤 자에다가 취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갓을 이 신에다가 차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에서는 이 신, 펼쳐짐, 드러남, 이 신이 먼저지 갓이 먼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이 신으로 차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귀신 또는 어떤 이 대자연의 절대자인 뭐 이 갓, 꼭 이 갓이나 귀신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 생각 자체를 이 신은 결국 이 이자와 동일자입니다. 이 신, 이 펼신자거든요. 펼쳐질 신자. 펼신자. 그래서 이 신은 신이야. 실은 이 소리입니다. 이 신이 이렇게 된 거죠. 이 신을 실은 함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월이 되면 이제 음기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음기가. 그래서 이 갑골문에 보면 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갑골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이런 이제 절구통 같은 곳에 이 나달, 곡식들을 두고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절구통에 곡식들을 두고 절구를 찍는 거죠. 이렇게. 이 모습을 상영했다는 거예요. 이 신이. 그러니까 이 신월이 되면 이 곡식들을 찍는다 이거예요. 거둬들인 곡식을 찍는다. 근데 이 신월이 음력으로 7월이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8월 초면은 우리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곡식들이 이제 보통 대표적 곡식이 보리나 쌀인데, 이때 보리나 쌀이 나지는 않죠. 보리나 쌀이 나지 않고 실은 이 기장이에요. 기장. 이 기장이 8월이 되면 이제 이 수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장을 이때 찍어내는 달이 이 신월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설이 있고, 또 다른 설로는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태양인데 태양에 이 흑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 고대 사람들은 뭐 망원경도 없고 그럴 때 이 천문을 살피던 일관들이 태양이 흑점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양을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이 뼈나 이런 거북이 이 배딱지에 파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모가 됐다가 이 흑점은 이렇게 짝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일이 된 거죠. 날일. 그래서 이 날일에 해가 떠 있는 이 모습에 이거 이제 번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작 하고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번개가.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이게 이제 날벼락이 되는 거죠. 날벼락. 이렇게 해가 창창한데 이게 확 이렇게 날벼락이 벼락이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하늘로부터의 어떤 계시, 번개가 치니 그때는 번개를 좋게 보질 않았으니까 어떤 하늘로부터의 신호 이런 걸로 본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신호 또는 뭐 계시 뭐 이렇게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게 신자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우리 이 명리학에서는 이제 이 뭐 예지력 또 이 우리 저번에 했었던 이 현침살 있죠? 뾰족한 살. 이 현침살로 봐서 이 예지력이나 또는 촉 그냥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이걸 이제 귀신자리라고도 합니다. 귀신자리. 귀신자리. 귀신자리라고 하니까 무슨 뭐 신기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종교성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종교성 또는 뭐 철학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종교성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겠어요. 뭐 신기들 뭐 귀신이 들거나 뭐 막 그렇게 좀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종교와 관련됐다. 종교와 좀 인연한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돼요. 예지력 또는 영감 이런 게 이제 좀 발달했다. 이렇게도 봐요. 예지력, 영감이 좀 발달했다. 그래서 이 신을 이제 음기가 시작된 음기가 처음 그 임묘진 사오미 봄 여름을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해자축 음기로 가는 첫 단계 신유술 가을에 초가을 이 신을 여름이 쫙 펼쳐지는 그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대낮에 번개가 치는 모습을 상영했다. 대낮에 번개가 치는 모습을
해가 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곡식을 찢는 그 절구와 곡식과 이 절구통을 이제 그 상영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설문회자에 보면 이 음력으로 7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7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설문회자에 보면 7월 음기성체 자신소. 7월이 되면 음기가 성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몸을 이루었다는 거죠. 성체, 몸을 이루었다. 이게 7월이면 음기가 성체를 이루어서 스스로 신속한다. 이거는 펴고, 이거는 묶을 속자거든요. 묶을 속자. 우리가 속박하다 할 때 그 속자예요. 그러니까 묶는다는 의미보다는 오므라든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오므라든다. 그러니까 스스로 펴고 오므라든다. 그러니까 신속이란 말은 음기가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음기가 성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 신금을 첫 시작이죠. 여기를 이제 양금으로 봐요. 양금. 굳이 음양을 나누자면. 그리고 이 유금, 순유술월 이렇게 가면 유금을 이제 음금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신은 이 수의 생지다. 다시 여기서 또 한번 삼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수의 생지라고 하니까 신자진해서 수기는 신월에서 생해서 자월에 왕해지고, 이 자수라 그래요. 자수. 자월에 왕해지고 진월에 이 묘고에 들어간다. 휴식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기운이 발휘하지 못하고 잠자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신은 수의 생지다. 그래서 이 신월이 가을이 첫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가 절기로는 이제 입추가 이때 있습니다. 입추. 이 가을추죠. 가을추. 이 가을추도 재밌는 게 이 벼화, 변의 이 불화죠. 그래서 별을 불에 태운다 이게 아니고, 이 별을 이 볕에 그 태양빛에 이 태양빛에 말리는 계절이다 이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게 바로 가을 추자다. 그리고 입추, 가을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입이다 이런 얘기죠. 입추절이 이때 있다. 신월에. 시간적으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이고, 이 신월이면 이렇게 삼음지처라 그래요. 음이 3개, 양이 3개. 그래서 이 삼음지처. 삼음지처다. 이게 3개의 양이, 3개의 음기와 3개의 양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초효라 그랬죠.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라고도 하고, 상효라고도 합니다. 위에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 삼음이 이제 지배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음기와 양기가 1대1이니까 음양이 이제 비등비등해진 거죠.
그래서 색깔로는 우리가 이제 금이니까 금은 흰색을 나타내거든요. 금기는 이제 흰색인데 또 금색, 은색 이런 것도 금기로 금의 색으로 봐도 됩니다. 말 그대로 금이니까. 그래서 금기가 부족하면 뭐 몸에 뭐 의류, 그러니까 옷을 좀 뭐 백색으로 입어라, 또는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좀 자라, 또는 이 금이 들어가는 어떤 행정명에 금이 들어가는 지역에 가서 살아라, 뭐 풍수적으로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령적으로는 이 안반석 또는 재련되지 않은 금으로 봐요. 안반석, 말 그대로 금이니까 쇠, 금. 근데 이제 금기가 처음 생성되는 초입이죠. 그래서 뭐 재련이 됐다면 큰 칼로도 보고요. 큰 칼. 아니면은 이때 시기적으로는 재련되지 않은 원철. 그러니까 천간에 좀 경금과 비슷하게 보죠. 경금과. 그래서 큰 바위, 돌, 좀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방위로는 이제 서쪽인데 이제 서남방, 정확하게는 서남방이죠. 서남방이고 맹추, 말씀드렸던 초가을에 절입일이고 이제 12금수로는 원숭이가 되겠죠. 신띠, 원숭이띠. 그러니까 80년 경신생이 이제 원숭이띠가 되겠네요. 경신생. 그리고 밑이 이렇게 뾰족하다 그래서 현침살이라고 그랬죠. 현침살이며 이 금은 우리 몸에서 이제 뼈에 해당하거든요. 뼈. 그래서 골격, 뼈. 사주에 좀 금기가 많은 분들이 뼈가 튼튼할 수도 있고요. 금기가 많으니까 뼈가 튼튼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면 뼈로 인한 손상이 좀 올 수 있어요. 뭐 골절이든 이렇게. 아니면 뼈고생 한다고 그래요. 뼈고생. 우리가 그 골병 든다 그러죠. 골병이 뼈에 병이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기가 많은 사람들이 금이 나의 삶의 어떤 무기가 돼서 뼈를 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보면 운동선수들이 금기가 좀 많은 경우를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로는 대장이 된다. 대장. 그래서 이제 사주 내에 금기가 다른 기운에 의해 닫히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화극 금하니까 화기가 사주에 굉장히 강하고 금기가 좀 약하다. 그런데다가 또 화극금을 해버리면 이제 대장이 우리 장부에서는 좀 약한 편에 들어간다. 대장이 질병에 노출이 심하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금을 폐와 대장으로 보거든요. 폐와 대장. 그래서 이 금기가 화기에 심하게 노출이 된다. 공격을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 이제 폐와 대장 쪽에 질환이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 인신사해에서 이 신금도 이제 역마 중에 하나고요. 역마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요 위에 비우가 들어가면 이게 전기전자가 되죠. 전기전자. 이 신금, 금에다가 전기다. 그래서 금으로 된 전기. 이게
금의 체를 이루고 거기에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무령적 모든 사물들, 뭐 전철도 되고요. 전철도 되고 또 뭐 차도, 자동차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좀 확장을 하자면 뭐 전철, 자동차, 또 쇠로 만든 뭐 전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모든 뭐 동력원 기계들, 뭐 이런 것들을 저 신금의 무령적으로 무령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전기가 살짝 통하는 뭐 안테나도 되겠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전선을 이렇게 있는 금탑들이 있죠. 그런 것도 저 신금에 들어간다. 그래, 가을에 자연에 비교하면 이제 신월이 되면 이제 서리가 내릴 때죠. 그래서 좀 자연의 기운으로는 서리로도 좀 보고요. 금 하면 그래도 가장 대표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생각하는 신금 하면 떠오르는 이제 신금뿐만이 아니고 이 금이 그렇습니다. 금 하면 항상 이 쑥살지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쑥살지기, 엄숙히 죽이는 기운이다. 쑥살지기. 다른 말로 또 뭐 생살지기라고도 했죠. 생살지기. 죽이고 살리는 기운이 금이다. 그래서 좀 연상하기 쉽게 금 그러면 칼을 좀 생각하라고 하셨죠. 칼, 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운, 좀 그런 기운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신 이러면은 이게 뭐 연이든 월이든 일이든 시든 이 경신이라는 육식갑자 중에 하나가 오면 그 촉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촉이 굉장히 둘 다 음양이 같고 두 개 다 금이죠. 그래서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뿌리를 뒀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을 뒀다. 이게 유근하다 그래요. 유근하다. 뿌리가 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무속적이나 이 토속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육경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경신일이라고도 해요. 육경신일. 이게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중에 경신일이 오는 게 60일마다 한 번 오겠죠. 경신일이. 그래서 60일마다 한 번 오니까 1년이면 6번 오죠. 6번. 6번 와서 이 육경신일이라고 하는데 이 경신일날 이게 이제 옛 이야기예요. 또 이 무속인들은 이걸 아주 철저히 지키는 분들도 있고요. 그 경신일날 이 하늘로부터 뭐 옥황상제가 그 지상에 사는 이 중생들의 이 백성들의 죄의 유무를 판단해서 벌을 주고 안 주고를 그 이날 경신일날 그거를 체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신일이 되면 이 수련을 하는 무속에서 수행하고 수련하는 분들은 하루를 꼬박 잠을 안 자고 이제 기도하는 날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뭐 이런 것을 굳이 뭐 그 무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뭐 전면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 경신일이 그 분명 이제 귀신 이 신과 분명 인연이 있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예지력 촉, 아까 말씀드렸던 예지력 촉,
신금이 그런데 이 경신은 좀 더하다. 더 인연한다. 그래서 또 이 병신일도 좀 그렇게 봅니다. 병신 일이든 참 연이든 월이든 일이든 시든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일이 병신 일에 태어나면 예지력과 영감 좀 그런 게 초기 발달해 있다. 뭐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 이 금기 이 금이라는 기운이 이제 단단함이죠. 또는 인의예지신 오상으로 볼 때는 의에 해당하니까 의, 굳셈, 강건함 뭐 이런 기운이고요. 그래서 좀 이 금기가 잘 발달된 사주일 때는 책임감이 좀 강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또는 이게 그 큰 칼이라고도 했죠. 큰 칼. 그래서 약간 공격적 성향도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을 폭력적 성향하고 그 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사업 투자면이든 이게 금이 수렴직이니까 이제 음기의 시작점이 음기가 펼쳐지는 시기니까 그 응축되고 그런 기운이지만은 사업면이나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잘 겉으로 외향적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내가 뭐 하고 싶다, 뭘 할 것이다 하고 잘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묵묵히 담고 있다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확 냅다 저지르는 스타일이 이 신금의 기운이다. 또 차갑죠. 금의 대표적 성질이 뭐 따뜻하고 덥고 아주 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늘하죠. 서늘해. 약간 차가운 기운이다 보니까 신금 하나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사주 전체에 이제 막 금기가 좀 강하다 보면 좀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다. 뭐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